너 머리 고장나서 멍청해졌다며? 내가 미쳤다고? 내 똥을 좀 치우고 사냐길도 없는 산골짜기 쓰레기 땅 남겨줬으니 거기서 평생 혼자 살아라. 45세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치매. 청천벽력 같은 진단서를 들고 돌아온 집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을 식모처럼 모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세금까지 몽땅 털어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텅 빈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건 세금만 파먹는 강원도 산골짜기 땅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머릿속 기억이 하얗게 지워져가는 절망 속에서 홀로 빚더미에 나앉게 된 며느리.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끔찍한 지옥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정순 환자분. 검사 결과가 안 좋습니다. 기억력이 빠르게 사라지는 병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찾아오는 병이에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윤정순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가방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겨우 45입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제가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집안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윤정순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릎을 적셨죠.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 가족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 남편분께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오세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윤정순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네. 우리 병철이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실 겁니다. 당장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하고 같이 이겨내자고 해야겠어요. 윤정수는 하얀 진단서가 든 봉투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서둘러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윤정순의 발걸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무겁게 휘청거렸죠. 윤정순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집에 왔어요. 병철아, 어디 있어? 윤정순이 신발을 벗다 말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던 커다란 텔레비전과 푹신한 소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휑한 바닥만 남아 있었죠. 윤정순이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병철아, 어디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안방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장롱과 넓은 침대도 모두 사라지고 방바닥에는 뽀얀 먼지만 굴러다녔어요. 주방의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통째로 치워버린 자리를 보며 윤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최병철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자 윤정순이 쿵쿵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마른 입술을 꽉 깨물었죠. 제발 좀 받아라. 대낮에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다 털어갔어. 윤정순이 힘이 풀려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텅 빈 집안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휑한 주방 식탁 위에 덩그러니 던져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윤정순의 불안한 눈빛에 들어왔어요. 윤정순이 바닥을 기어가듯 식탁으로 다가가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벤치에 최병철과 70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최병철의 최신형 휴대전화 화면에 윤정순의 이름이 요란하게 번쩍거렸습니다. 최병철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짜증 섞인 손짓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침부터 왜 자꾸 귀찮게 전화질이야. 바빠 죽겠는데.
최병철이 몹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윤정순의 다급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병철아, 집이 텅 비었어. 가구랑 가전제품이 싹 다 없어졌다고.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는 잘 모시고 있는 거야? 윤정순이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최병철이 콧방귀를 뀌며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등받이에 기댔죠. 나 엄마랑 미국 가는 길이야.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최병철의 팔을 툭툭 치며 무서운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장 빨리 끊어라. 재수없게 비행기 타기 전에 무슨 통화냐. 윤정순이 징징대는 목소리 1초도 듣기 싫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비틀며 혀를 끌듯 찼어요. 윤정순이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미국?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집안 살림은 다 어쩌고 갑자기 미국을 가. 윤정순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던져둔 누런 서류 봉투를 박박 찢어 내용물을 꺼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주소를 적어둔 낡아빠진 땅 문서와 최병철의 새빨간 도장을 꼭 찍어둔 하얀 메모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정순이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댄 채 바닥에 엎드려 메모장을 읽어내려갔죠. 병철아, 이 거지 같은 땅 문서는 다 뭐야? 길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땅이라니. 우리 집 전세금은 다 어쩌고 나한테 이걸 남겨. 윤정순이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최병철이 귀찮아 죽겠다는 듯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너 머리 고장 나서 멍청해졌다며? 병원 진단서 내가 다 봤다. 내가 미쳤다고 평생 너 똥오줌 치우고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냐? 집 전세금이랑 내 이름으로 된 돈은 내가 깔끔하게 다 챙겼어. 내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도 잔뜩 빌려서 뽑아놨다. 거기 강원도 땅은 길도 없어서 팔리지도 않는 쓰레기 땅이야. 세금만 잡아먹는 골칫덩어리인데 그거라도 내 몫으로 남겨줬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평생 혼자 살아라. 최병철의 매정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윤정순이 방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22살에 시집와서 20년을 식모처럼 뼈 빠지게 모시고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보고 빚더미 안고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 윤정순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쳤지만 전화기에서는 뚜뚜 소리만 울렸죠. 최병철이.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금이빨을 드러내며 활짝 웃고는 최병철의 넓은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아주 잘했다, 내 새끼. 머리 고장나서 오락가락하는 며느리 데리고 살면 내 아까운 인생 완전히 종치는 거다. 쓸모없는 년은 버리는 게 답이야. 우리 모자끼리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호강하면서 살자꾸나. 시어머니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죠. 최병철이 1등석 비행기표를 자랑스럽게 흔들며 자리에서 훌쩍 일어났습니다. 엄마, 평생 거추장스럽게 매달리던 짐덩어리 떼어내니까 체증이 싹 내려가고 속이 다 시원해요. 윤정순 이름으로 대출까지 꽉꽉 채워서 뽑았으니 우리는 미국 가서 왕처럼 살면 됩니다. 최병철이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국장 입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선글라스를 끼며 최병철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거기 산골짜기 쓰레기 땅은 세금만 나오는데 아주 똑똑하게 잘 떠넘겼다. 이제 윤정수는 우리 빛나는 인생에서 영원히 끝이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피눈물을 흘리는 윤정수는 까맣게 잊은 채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낄낄거리며 화려한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죠. 내몰린 삶 거실에 혼자 남은 윤정순이 멍하니 바닥을 긁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과 뚱뚱한 집주인 아주머니가 구둣발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윤정순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윤정순, 너 당장 방 빼. 내 남편이 전세금 벌써 다 빼갔잖아. 월세도 안 내면서 내 집에서 왜 뭉개고 있어? 덩치 큰 남자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며 시퍼런 서류 뭉치를 허공에 펄럭였습니다. 아줌마, 남편 최병철이가 아줌마 이름으로 우리한테 돈을 잔뜩 빌려갔어요. 돈 안 갚으면 당장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집안에 돈 될 만한 거 당장 다 꺼내. 윤정순이 벌벌 떨며 벽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병철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남한테 돈 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채치며 지갑에서 윤정순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를 꺼내 윤정순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여기 아줌마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 다 붙어 있잖아. 서류가 말해주는데 무슨 오리발이야. 당장 돈 갚을 능력 없으면 빈손으로 길거리로 나가요. 윤정순이 머리를 감싸 쥐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남자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저씨,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가전제품이랑 짐을 다 싸서 저 몰래 도망갔어요. 저한테는 이 강원도 땅 문서 하나만 식탁에 던져두고 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윤정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어 문 쪽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더러운 팔자고. 나는 내 집 당장 비워줘야 다른 세입자를 받지. 빨리 이 서류 쪼가리 하나 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남자들이 윤정순의 등을 강하게 떠밀어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고 철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윤정순이 맨발에 낡은 슬리퍼 하나만 겨우 구겨 신고 버스 터미널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누런 땅 문서를 내밀며 윤정순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말했죠. 아가씨, 여기 적힌 강원도 산골짜기 가는 버스표 하나만 빨리 주세요. 매표소 직원이 땅 문서 주소를 힐끗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타자기를 탁탁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거기는 버스가 하루에 딱 한 대밖에 안 들어가는 깡촌이에요. 종점에서 내려서 산길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윤정순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버스표를 받아들고 매연을 뿜는 낡은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 구부정하게 쭈그려 앉은 윤정순이 창밖을 멍하니 보며 혼잣말을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철아, 어머니, 제가 머리가 아파서 짐이 될까봐 떼어내고 도망가신 겁니까? 22살에 시집 와서 20년을 죽어라 식모 노릇했는데 저한테 남은 게 이종이장 하나라니요. 윤정순이 가슴을 앙상한 주먹으로 퍽퍽 치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흘렸죠.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윤정순의 불쌍한 꼴을 힐끔 쳐다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줌마,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어쩌려고 그렇게 울고만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호랑이한테 안 물려갑니다. 버스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윤정수는 귀를 막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윤정순이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 걸어 주소지에 적힌 낡은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집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한 억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길조차 보이지 않았죠.
마당 한가운데 있는 녹슨 철제 펌프를 미친 듯이 눌러보았지만 흙바람만 날리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윤정순이 거미줄 쳐진 집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썩은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다 끊겼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밤이 짙어지자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와 윤정순이 덜덜 떨며 마당으로 기어 나왔어요. 주변에 널려있던 마른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주워 모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 불을 붙였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불길이 갑자기 확 솟아오르자 윤정순이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죠. 아이고, 불이야. 불. 사람 살려. 매서운 바람을 타고 시뻘건 불티가 마른 잡초 덤불로 빠르게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순이 맨손으로 흙을 파서 미친 듯이 불씨 위로 마구 뿌리며 숨을 헐떡였어요. 이러다 불쟁이가 돼서 산을 다 태우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윤정순. 머리가 고장났다고 여기서 바보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다행히 흙을 덮어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매운 까만 연기만 피우며 간신히 꺼졌습니다. 윤정순이 시커먼 재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이빨을 부딪히며 덜덜 떨었죠. 며칠이 훌쩍 지났지만 윤정수는 먹을 것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산속에 고립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자신이 왜 이 무서운 산속에 혼자 버려져 있는지조차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기 시작했죠. 배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서 산속을 허우적거리며 헤매다 이름 모를 쓴 풀을 마구 뜯어 입에 넣고 씹어 넘겼어요. 윤정순이 굵은 나무 기둥을 두 팔로 꽉 붙잡고 노란 위액을 토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쌀통에 쌀이 어디 갔지. 어머니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소리치실 텐데 빨리 뜨거운 밥을 차려야 해. 우리 병철이는 밖에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윤정순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이리저리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 피가 맺혔고 갸름했던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까맣게 변했죠. 윤정순이 비틀비틀 춤추듯 마당으로 걸어 나오다 커다란 돌부리에 걸려 바닥으로 세게 넘어졌습니다. 여보, 나 다리가 안 움직여. 내 손 좀 잡아서 빨리 일으켜줘. 윤정순이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딱딱한 땅바닥을 박박 긁으며 억지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쑥 빠져 그대로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어요. 뜨거운 한낮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잡초투성이 마당 한가운데 윤정순이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윤정순이 가슴팍에 소중하게 품고 있던 낡은 땅 문서가 주머니에서 삐져나와 마른 흙바닥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첩첩산중 산등성이를 넘어가며 사방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 흙먼지를 길게 날리며 낡은 파란색 트럭을 몰고 자신의 조립식 주택을 향해 덜컹거리는 산길을 올랐죠. 박민준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핸들을 꺾다 말고 두 눈을 크게 부릅떴습니다. 박민준이 브레이크를 아주 강하게 밟아 트럭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세웠어요. 박민준이 차 문을 발로 차듯 거칠게 열고 뛰쳐나가 옆집 배가 마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른 키만큼 높게 자란 억센 잡초 사이에 사람의 앙상한 다리가 삐져나와 있었죠. 박민준이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거칠게 뒤집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런 험한 산속에서 주무시면 멧돼지한테 물려갑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의 코 밑에 굵은 손가락을 대보고
아주 얕고 위태로운 숨결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윤정순의 얼굴은 까만 흙먼지와 마른 눈물 자국으로 엉망진창이었고 쩍쩍 갈라진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어요. 박민준이 윤정순의 앙상하고 가벼운 몸을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을 트럭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낡은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채워주었죠.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당장 읍내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민준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거칠게 걸고는 산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부서지라 밟았습니다. 매연을 뿜는 트럭이 어두워지는 험한 산길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시골 읍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박민준의 트럭이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박민준이 차에서 짐승처럼 뛰어내려 윤정순을 가슴에 안고 병원 유리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며 뛰어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다 죽어갑니다. 박민준이 목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병원 천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 직원들이 덜컹거리는 낡은 간이 침대를 밀고 박민준 앞으로 재빨리 달려왔죠. 직원들이 윤정순을 푹신한 침대에 눕히고 앙상한 팔뚝에 투명한 물약이 든 바늘을 푹 꽂았습니다. 박민준이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침대 옆을 초조하게 빙빙 돌았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의사가 다가와 밝은 플래시로 윤정순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비춰보고 가슴에 차가운 청진기를 댔습니다. 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고 며칠을 쫄쫄 굶어서 영양실조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분은 저기 원무과 창구에 가서 이번 수속부터 빨리 밟고 오세요. 의사가 두꺼운 차트에 글씨를 빠르게 휘갈겨 적으며 박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민준이 의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푹 숙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분 목숨만 꼭 살려주십시오. 박민준이 윤정순의 까만 이마에 묻은 땀을 손수건으로 조심조심 닦아주고는 수속 창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민준이 밝은 조명이 켜진 수속 창구 앞에 서서 윤정순이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억지로 벌려 열었습니다. 박민준이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지갑을 꺼내 안을 살피다 플라스틱 카드 신분증과 반으로 곱게 접어둔 뒷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어요. 박민준이 신분증에 적힌 윤정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박민준이 굵고 투박한 손가락으로 반으로 접은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활짝 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 꽃처럼 곱고 젊은 새댁 시절의 윤정순이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박민준이 사진 속 얼굴과 응급실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주름진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쩍 벌렸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옛날에 고아로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나한테 매일 담벼락 너머로 따뜻한 밥을 몰래 챙겨주시던 정순 아주머니잖아. 박민준이 가슴을 강하게 부여잡고 차가운 병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주머니, 저 꼬마 민준이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늘 같은 은인인데 도대체 누가 아주머니를 이 험한 산속에 버렸단 말입니까? 박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윤정순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박민준은 사진을 가슴 깊이 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세기둥 위에 걸어둔 투명한 약물이 반쯤 줄어들자 윤정순이 마른 기침을 크게 토해내며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정순이 눈이 부신 하얀 형광등과 낯선 약 냄새에 기겁하며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박민준이 퉁퉁 부은 붉은 눈을 비비며 다가와 윤정순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안전한 병원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순이 박민준의 굵은 손을 뱀을 보듯 거칠게 뿌리치고 침대 구석으로 바싹 엎드리며 으르렁거렸죠. 당신 누구야? 왜 내 팔에 이런 무서운 바늘을 꽂아놨어? 우리 시어머니가 밤 늦었다고 또 내 머리채를 잡을 텐데 빨리 집에 가서 빨래해야 해. 윤정순이 두 눈을 부릅뜨고 허공에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준이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호소했어요. 아주머니, 저 민준이입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매일 밥 얻어먹던 불쌍한 꼬마 민준이 기억 안 나십니까? 윤정순이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 악을 쓰며 침대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거칠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민준이가 대체 누구야? 다 필요 없어. 우리 병철아 빨리 와서 이 나쁜 놈 좀 내쫓아라. 박민준이 윤정순의 얇은 어깨를 아주 부드럽고 단단하게 감싸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제부터 아주머니 평생 지켜드릴 테니까 제발 무서워하지 마세요. 며칠 뒤 박민준이 퇴원 수속을 마친 윤정순을 자신의 깨끗하고 튼튼한 조립식 주택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박민준이 따뜻한 방바닥에 아주 푹신하고 두꺼운 솜이불을 깔아주고 윤정순의 몸을 눕혔어요. 윤정순이 이불을 턱 밑까지 바싹 끌어올리고 몹시 경계하는 눈빛으로 낯선 방안을 두리번거렸죠. 박민준이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소고기 국물과 하얀 쌀밥을 은쟁반에 담아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밥부터 배부르게 드시고 쓰디쓴 약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박민준이 은수저에 밥과 두툼한 고기 반찬을 가득 올려 윤정순의 마른 입가에 들이밀었어요. 윤정순이 고소한 고기 냄새를 맡고는 숟가락을 날카롭게 빼앗아 입이 터져라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박민준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윤정순의 입가에 묻은 기름진 국물을 정성껏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고기 반찬은 창고 냉장고에 얼마든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박민준이 밥그릇이 텅 비자 유리컵과 병원에서 받아온 치매 약을 꺼내 윤정순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었습니다. 윤정순이 배가 든든하게 부르자 경계를 살짝 풀고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새근새근 골아떨어졌어요. 박민준이 윤정순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나를 시퍼렇게 간 긴 낫을 챙겨 들었습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의 흉물스러운 폐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담장을 무섭게 뒤덮은 억센 작초를 아주 매섭게 베어내기 시작했죠. 희망 밝은 조명이 켜진 읍내. 군청 민원실 창구에 박민준이 흙먼지가 묻은 낡은 땅 문서를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준이 두꺼운 지적도 서류를 넘기는 직원을 향해 고개를 바짝 들이밀며 물었죠. 선생님, 이 윤정순 아주머니 땅에 전기도 다시 끌어오고 흙길도 새로 넓게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험한 곳이라서 제가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경을 쓴 직원이 마우스 휠을 딸깍딸깍 굴리고 컴퓨터 타자기를 탁탁 두드리더니 눈을 아주 크게 뜨며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땅 어제부로 나라에서 묶어둔 제한 구역 전부 다 풀었어요. 다음 달에 2차선짜리 아주 넓은 아스팔트 큰 길이 이 땅 바로 앞을 지나가게 뚫립니다.
그동안 길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버려둔 땅이었는데 이제 아주 비싸고 귀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박민준이 굵은 주먹을 꽉 쥐고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리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윤정순 아주머니가 억울하게 다 뺏기고 쫓겨났는데 드디어 하늘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새하얀 서류에 빨간 도장을 쾅쾅 찍어 박민준의 손에 꼭 쥐어주었죠. 이제 여기다가 번듯한 건물도 크게 짓고 마음대로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알터니가 쏙 빠졌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민준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콧노래를 부르며 군청 회전문 밖으로 신나게 뛰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민준이 커다란 노란색 굴착기를 몰고 윤정순의 마당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이 굴착기 삽으로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억센 잡초를 한 번에 푹푹 파내고 쿵쿵 다지며 넓고 평평한 흙길을 만들었죠.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윤정순이 헐렁한 몸빼바지를 입고 조립식 주택 문을 열고 밖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윤정순이 창고 구석에서 녹슨 작은 호미와 빛바랜 씨앗 주머니를 찾아 손에 꽉 쥐고 마당 한가운데로 다가왔어요. 윤정순이 쪼그려 앉아 호미로 부드러운 흙을 탁탁 파내고 작은 씨앗을 정성껏 심으며 혼잣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읍내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 넓은 밭을 다 매야 해. 군뱅이처럼 군다고 또 머리채를 잡히면 안 돼. 빨리빨리 심고 우물 가서 물도 길어와야 해. 박민준이 굴착기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훌쩍 뛰어내려 윤정순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벌써 일어나셔서 예쁜 꽃씨를 심으시는 겁니까? 이제 나쁜 시어머니는 여기 못 오니까 천천히 쉬엄쉬엄 하세요. 윤정순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호미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죠. 잔말 말고 저기 가서 물조리개나 빨리 가져와. 해 떨어지기 전에 씨앗에 물을 흠뻑 줘야 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지. 박민준이 허리를 굽혀 크게 웃으며 물조리개에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 윤정순의 발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순의 치매 증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평생 몸에 뱀부지런한 습관 덕분에 흙을 만지는 얼굴은 아주 편안해 보였죠. 며칠 뒤 박민준이 읍내 철물점에서 기다란 나무 판자와 굵은 쇠파이프를 트럭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박민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윤정순의 다 쓰러져가는 낡은 폐가 지붕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박민준이 망치로 굵은 못을 쾅쾅 박아 지붕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썩은 나무 기둥을 쇠파이프를 덧대어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윤정순이 밀짚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마당 텃밭의 잡초를 쑥쑥 뽑으며 박민준을 올려다보았죠. 거기 지붕 위에서 하루 종일 뚝딱거리고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먼지 날리니까 조심해서 내려와라. 박민준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낡은 집을 싹 고쳐서 아주 예쁜 빵집으로 만들 겁니다. 아주머니가 여기 사장님 하시면 됩니다. 윤정순이 허리를 쭉 펴고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며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무슨 사장님을 해? 글씨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빵을 누가 사 먹으러 여기까지 오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려와서 새참이나 먹어. 박민준이 지붕에서 사다리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와 윤정순이 내민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돈 계산하고 복잡한 장사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저한테 만들어주시던 아주 맛있는 빵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박민준이 페인트통을 열어 낡은 벽에 새하얀 페인트를 쓱쓱 칠하기 시작했고 흉물스럽던 폐가는 점점 깔끔하고 예쁜 가게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가게 공사가 모두 끝나고 마당 한편에 커다란 은색 오븐과 반죽 기계가 반짝반짝 빛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민준이 하얀 밀가루 포대와 신선한 버터를 한가득 사와서 윤정순의 앞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윤정순이 깨끗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밀가루와 물을 부어 두 손으로 힘차게 치대기 시작했죠. 윤정순이 규칙적인 박자로 반죽을 쿵쿵 내리치며 동그랗게 모양을 빚어 철판 위에 줄지어 올렸습니다. 우리 병철이가 이 단팥빵을 아주 좋아해. 빵 속까지 골고루 익으려면 불 조절을 아주 잘해야 해. 윤정순이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가끔 머물러 있었지만 빵을 만드는 손길만큼은 아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박민준이 뜨거운 오븐 문을 열고 윤정순이 빚은 빵 반죽 철판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엄지를 번쩍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솜씨가 동네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산 밑에까지 퍼져나가겠습니다. 땡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오븐 문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릇노릇한 빵이 쏟아져 나왔죠. 윤정순이 뜨거운 빵을 호흡으로 반으로 갈라 박민준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박민준이 입천장이 데일 듯 뜨거운 빵을 허겁지겁 씹어 넘기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뼉을 쳤어요. 정말 꿀맛입니다. 이 빵 먹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어요. 윤정순이 박민준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오랜만에 얼굴 가득 아주 환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준이 읍내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빵집 영업 허가증을 받아오고 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빵집 입구에는 박민준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간판이 멋지게 걸렸고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도 가게 앞까지 시원하게 뚫렸죠. 윤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의 예쁜 꽃들에게 시원한 물을 듬뿍 주고 반죽을 빚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윤정순이 창틀을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걸레로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늘도 빵을 1000개는 만들어야지. 우리 동네 사람들 배불리 먹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박민준이 향긋한 커피 원두를 갈며 윤정순의 편안한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서류 작업이나 돈 관리는 전부 박민준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윤정수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죠. 깨끗한 환경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치매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자 윤정순의 기억력이 나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나 남편을 찾으며 불안해하던 증상도 거의 사라지고 윤정순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내일부터는 진짜 손님들이 빵을 사러 올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하자 윤정순이 걸레를 탁탁 털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순의 끔찍했던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주 따뜻하고 희망찬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죠. 가장 눈부신 전성기,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주말 아침 윤정순의 베이커리 카페 앞 넓은 주차장에 번쩍거리는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커다란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윤정순이 정성껏 가꾼 알록달록한 꽃밭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댔죠. 빵을 굽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아스팔트길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민준이 카운터에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을 받느라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아이스 커피 2잔이랑 단팥빵 4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손님, 번호표 받으시고 정원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민준이 영수증을 척척 뽑아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방 안에서 윤정순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빵 철판을 오븐에서 꺼내며 박민준의 등짝을 툭 쳤습니다. 민준아, 밖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왔어? 내가 오늘 아침에 반죽을 산더미처럼 해놨는데도 빵이 다 떨어져 가네. 윤정순이 동그란 단팥빵을 집게로 집어 예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주머니 빵이 맛있다고 인터넷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오늘 이 빵 다 팔면 우리 돈방석에 앉습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이 내민 빵 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리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순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밀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는 다시 빵 반죽을 힘차게 치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박민준이 읍내대학교에 다니는 싹싹한 여학생 2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렀습니다. 여학생들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쟁반을 번쩍 들며 카페 안팎을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사장님, 야외 테이블 3번에 딸기 케이크 하나 추가 주문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여학생이 주방 문을 열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고맙다. 바닥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천천히 가져다 드려. 박민준이 영수증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며 냉장고에서 예쁜 케이크를 꺼내 여학생의 쟁반 위에 올려주었죠. 학생들,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어린 것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거 먹으면서 해라. 배고프면 쓰러져. 윤정순이 각 구운 소보로빵 2개를 봉투에 담아 여학생의 앞치마 주머니에 쏙 찔러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순이 손녀를 보듯 여학생들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였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여학생들이 윤정순을 향해 허리를 굽혀 크게 인사하며 활짝 웃었죠. 박민준이 그 모습을 보며 카운터 금고에 지폐를 두둑하게 채워넣고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윤정수는 복잡한 주문표나 돈 계산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빵을 굽고 꽃에 물을 주는 일에만 푹 빠져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주말 오후 커다란 방송국 마크가 찍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카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PD와 커다란 카메라를 어깨에 짊어진 촬영 감독이 차에서 성큼성큼 내렸죠. PD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수첩을 꺼내 들고 카운터에 있는 박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여기가 길도 없는 폐가에서 전국 최고 빵집으로 변신한 곳 맞습니까? 저희가 며칠 동안 여기서 촬영을 좀 하고 싶습니다. PD가 명함을 내밀며 박민준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어요. 아이고, 방송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일 돕는 사람이고 진짜 이 집 주인 사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저기 정원에서 꽃물 주고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가 진짜 사장님입니다. 박민준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명함을 받아들고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박민준이 손가락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씩씩하게 대답했죠. PD와 촬영 감독이 고개를 돌려 화창한 햇살 아래서 춤추듯 물뿌리개를 흔드는 윤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가 바로 카메라 켜고
아주머니 빵 굽는 모습부터 예쁘게 찍어보겠습니다. 촬영 감독이 카메라 렌즈를 쓱쓱 닦으며 정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꽃밭에 쪼그려 앉아 윤정순의 얼굴을 바짝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총처럼 생긴 그 까만 기계는 뭐야? 사진 찍는 건가? 윤정순이 노란 민들레꽃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다 말고 카메라 렌즈를 보며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윤정순이 밀짚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예쁜 꽃들을 직접 다 가꾸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구운 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PD가 둥근 마이크를 윤정순의 입가로 쑥 내밀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했죠. 우리 민준이가 집도 예쁘게 고쳐주고 밀가루도 다 사다 주니까 나는 그냥 심심해서 꽃 심고 빵 굽는 거지 뭐. 옛날에는 며느리 노릇하느라 뼈가 부서지게 일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사람들 맛있는 빵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해. 윤정순이 밀짚 모자를 벗어 가슴에 품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순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부드럽게 휘어지며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윤정순이 갓 구운 빵 반죽을 치대는 굳은 살 박인 손과 소박한 웃음이 아주 아름답게 담겼죠. 박민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뒤 카페 벽면에 걸린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에서 윤정순의 얼굴이 전국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절망에 빠졌던 버려진 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정원으로 변했다는 웅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카페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이 일제히 빵을 먹다 말고 텔레비전을 쳐다보며 우아하고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 할머니 얼굴이 이만하게 크게 나와요. 할머니, 이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 다 됐어요. 여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뼉을 짝짝 치며 윤정순의 팔짱을 꼭 꼈죠. 아이고 참, 늙은이 얼굴이 저렇게 크게 나오니까 아주 망측하네. 그래도 우리 빵집이 저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참 좋다. 윤정순이 부끄러운 듯 두 손으로 뺨을 감싸고 텔레비전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정순이 박민준의 넓은 등을 팡팡 두드리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돈 걱정 없이 평생 이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저랑 같이 빵 굽고 꽃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의 어깨를 꽉 감싸 안고 텔레비전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버림받고 기억을 잃어가던 윤정순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했고 생애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넓은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꾀재재한 몰골에 최병철과 70대 시어머니가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헌옷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있었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두 사람을 피해 멀찍이 떨어져 걸어갔어요. 최병철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신경질적으로 벅벅 긁으며 반짝이는 공항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랑 미국 가면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 나쁜 이민 사기꾼 놈한테 돈을 몽땅 다 뜯겼네. 엄마,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 쓰레기통 비우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잡혀서 이렇게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최병철이 커다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하얀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병철아. 비행기에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 네가 이민 가자고 해서 내 피 같은 노후 자금까지 싹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 우리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시어머니가 마른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죠. 최병철이 시어머니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누가 따뜻한 밥 먹여준대요? 일단 저기 식당 구석에 들어가서 남들이 먹다 남긴 국물이라도 좀 얻어먹읍시다.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바퀴가 빠진 냄새나는 짐 가방을 질질 끌며 공항 한쪽에 있는 낡은 국밥집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식당. 가장 구석 자리에 쭈그려 앉은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고 나간 빈 뚝배기를 혀로 학듯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벽면에 높게 달린 커다란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꽃밥과 고소한 빵 냄새가 날 것 같은 깨끗한 빵집의 모습이 크게 나오고 있었죠. 최병철이 남은 깍두기 국물을 입에 털어넣다 말고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두 눈을 튀어나올 듯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저기 텔레비전에 앞치마 두르고 나오는 여자 윤정순 아니에요? 저 미친 여자가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실실 웃고 앉아 있어. 최병철이 먹던 숟가락을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입가에 묻은 붉은 밥풀을 꼬질꼬질한 소매로 닦아내며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개를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맞다. 저거 우리 집 며느리 윤정순이가 확실하다. 아니 근데 저 동네는 우리가 며느리 버리고 도망쳤던 강원도 깡촌 산골짜기 아니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쓰레기 땅에 큰 길이 뚫려서 땅값이 수십억 원으로 올랐다고 아나운서가 텔레비전에서 마구 떠들고 있네.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 딸꾹질을 크게 하며 최병철의 허리춤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죠. 최병철의 퀭한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서고 마른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 커다란 빵집이랑 저 넓은 땅이 전부 수십억 원이라고요? 엄마, 윤정수는 아직 도장도 안 찍었고 나랑 법으로 부부입니다. 내가 남편 자격으로 저 땅을 홀라당 팔아버리면 우리는 당장 다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최병철이 식당 바닥을 구두굽으로 쾅쾅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껄껄껄 웃어댔습니다. 시어머니도 누런 금이빨을 환하게 드러내며 최병철의 넓은 등을 세게 때리며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하늘이 우리를 안 버렸다 병철아. 당장 강원도로 내려가서 윤정순이 가지고 있는 저 돈다발을 싹 다 뺏어오자. 두 사람은 배고픔도 완전히 잊은 채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 강원도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화창한 대낮에 손님들로 꽉 찬 윤정순의 베이커리 카페 유리문이 부서질 듯 쾅 열리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병철이 카운터 앞에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을 더러운 어깨로 거칠게 밀쳐내며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다 비켜. 내가 이 빵집 진짜 주인이고 저 윤정순의 합법적인 남편이다. 최병철이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가게 유리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방 안에서 갓 구운 뜨거운 단팥빵 철판을 두 손으로 들고 나오던 윤정순이 최병철과 시어머니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기겁하며 무거운 철판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렸죠. 어머니, 어떻게 여길 다시 오셨어요? 병철아, 네가 어떻게 여길 다시 왔어?
윤정순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카운터 뒤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정순의 코앞으로 달려들어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어요. 이년아, 내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건방지게 말대꾸야. 당장 흙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를 안방으로 편하게 모시지 못해. 박민준이 창고에서 밀가루 포대를 정리하다 말고 쏜살같이 뛰어나와 시어머니와 윤정순 사이를 넓은 어깨로 콱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뭡니까? 머리 아픈 아주머니를 산속 폐가에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간 쓰레기들이 이제 와서 무슨 행패야. 박민준이 두 주먹을 바위처럼 꽉 쥐고 최병철을 매섭게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죠. 최병철이 코웃음을 치며 카운터 금고 쪽으로 손을 뻗어 돈통을 억지로 열려고 마구 잡아당겼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놈이 어디서 감히 남의 집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 이거 내 마누라 명의로 된 가게니까 이 기계 안에 있는 돈도 싹 다 내 돈이야. 최병철이 금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듯이 거칠게 흔들어대자 구경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카페 밖으로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박민준이 카운터 위로 몸을 날려 최병철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꺾고 바닥으로 매섭게 밀쳐버렸습니다. 최병철이 딱딱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앓는 소리를 내다 바지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미친 듯이 흔들었죠. 이거 똑똑히 봐라. 윤정수는 머리가 고장난 치매 환자라는 병원 진단서야. 정신 나간 여자는 법적으로 재산에 손도 못 대. 남편이자 보호자인 내가 당장 이 여자 쇠창살 있는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 빵집 땅 싹 다 팔아버릴 거다. 최병철이 도끼 품은 눈으로 벌벌 떠는 윤정순을 뚫어지라 노려보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순이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아니야. 나는 머리 안 고장났어. 나는 안 미쳤어. 우리 민준이랑 매일 여기서 빵 굽고 꽃물 주면서 살 거야. 제발 나 좀 병원에 데려가지 마. 윤정순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박민준의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죠. 박민준이 윤정순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완벽하게 숨기며 최병철을 향해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아주머니 쪽으로 더 다가오면 진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아주머니는 이제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랑 털끝만큼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최병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다이얼을 거칠게 꾹꾹 누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장 경찰 부르고 하얀 사설 구급차 오라고 부를 거다. 미친 마누라는 정신병원 독방에 영원히 쳐넣고 이 비싼 빵집 건물은 내 이름으로 싹 다 바꿀 테니까 똑똑히 두고 봐라. 최병철이 전화기에 대고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러댔고 시어머니는 카운터 바닥에 떨어진 빵을 허겁지겁 주워 먹으며 박민준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하게 빛나던 윤정순의 빵집에 다시 한번 끔찍하고 어두운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었죠. 입국장 넓은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꾀재재한 몰골에 최병철과 70대 시어머니가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헌옷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있었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두 사람을 피해 멀찍이 떨어져 걸어갔어요. 최병철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신경질적으로 벅벅 긁으며 반짝이는 공항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랑 미국 가면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 나쁜 이민 사기꾼 놈한테 돈을 몽땅 다 뜯겼네. 엄마,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 쓰레기통 비우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잡혀서 이렇게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최병철이 커다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하얀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병철아. 비행기에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어. 네가 이민 가자고 해서 내 피 같은 노후 자금까지 싹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 우리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시어머니가 마른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죠. 최병철이 시어머니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누가 따뜻한 밥 먹여준대요? 일단 저기 식당 구석에 들어가서 남들이 먹다 남긴 국물이라도 좀 얻어먹읍시다.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바퀴가 빠진 냄새나는 짐 가방을 질질 끌며 공항 한쪽에 있는 낡은 국밥집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해시태그 26식당 가장 구석 자리에 쭈그려 앉은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고 나간 빈 뚝배기를 혀로 학듯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벽면에 높게 달린 커다란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꽃밥과 고소한 빵 냄새가 날 것 같은 깨끗한 빵집의 모습이 크게 나오고 있었죠. 최병철이 남은 깍두기 국물을 입에 털어넣다 말고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두 눈을 튀어나올 듯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저기 텔레비전에 앞치마 두르고 나오는 여자 윤정순 아니에요? 저 미친 여자가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실실 웃고 앉아 있어. 최병철이 먹던 숟가락을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입가에 묻은 붉은 밥풀을 꼬질꼬질한 소매로 닦아내며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개를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맞다. 저거 우리 집 며느리 윤정순이가 확실하다. 아니 근데 저 동네는 우리가 며느리 버리고 도망쳤던 강원도 깡촌 산골짜기 아니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쓰레기 땅에 큰 길이 뚫려서 땅값이 수십억 원으로 올랐다고 아나운서가 텔레비전에서 마구 떠들고 있네.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 딸꾹질을 크게 하며 최병철의 허리춤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죠. 최병철의 퀭한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서고 마른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 커다란 빵집이랑 저 넓은 땅이 전부 수십억 원이라고요? 엄마, 윤정수는 아직 도장도 안 찍었고 나랑 법으로 부부입니다. 내가 남편 자격으로 저 땅을 홀라당 팔아버리면 우리는 당장 다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최병철이 식당 바닥을 구두굽으로 쾅쾅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껄껄껄 웃어댔습니다. 시어머니도 누런 금이빨을 환하게 드러내며 최병철의 넓은 등을 세게 때리며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하늘이 우리를 안 버렸다 병철아. 당장 강원도로 내려가서 윤정순이 가지고 있는 저 돈다발을 싹 다 뺏어오자. 두 사람은 배고픔도 완전히 잊은 채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 강원도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해시태그 27 화창한 대낮에 손님들로 꽉 찬 윤정순의 베이커리 카페 유리문이 부서질 듯 쾅 열리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병철이 카운터 앞에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을 더러운 어깨로 거칠게 밀쳐내며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다 비켜. 내가 이 빵집 진짜 주인이고 저 윤정순의 합법적인 남편이다.
최병철이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가게 유리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방 안에서 갓 구운 뜨거운 단팥빵 철판을 두 손으로 들고 나오던 윤정순이 최병철과 시어머니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기겁하며 무거운 철판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렸죠. 어머니, 어떻게 여길 다시 오셨어요? 병철아, 네가 어떻게 여길 다시 왔어? 윤정순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카운터 뒤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정순의 코앞으로 달려들어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어요. 이년아, 내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건방지게 말대꾸야. 당장 흙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를 안방으로 편하게 모시지 못해. 박민준이 창고에서 밀가루 포대를 정리하다 말고 쏜살같이 뛰어나와 시어머니와 윤정순 사이를 넓은 어깨로 콱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뭡니까? 머리 아픈 아주머니를 산속 폐가에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간 쓰레기들이 이제 와서 무슨 행패야. 박민준이 두 주먹을 바위처럼 꽉 쥐고 최병철을 매섭게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죠. 최병철이 코웃음을 치며 카운터 금고 쪽으로 손을 뻗어 돈통을 억지로 열려고 마구 잡아당겼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놈이 어디서 감히 남의 집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 이거 내 마누라 명의로 된 가게니까 이 기계 안에 있는 돈도 싹 다 내 돈이야. 최병철이 금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듯이 거칠게 흔들어대자 구경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카페 밖으로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28 박민준이 카운터 위로 몸을 날려 최병철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꺾고 바닥으로 매섭게 밀쳐버렸습니다. 최병철이 딱딱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앓는 소리를 내다 바지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미친 듯이 흔들었죠. 이거 똑똑히 봐라. 윤정수는 머리가 고장난 치매 환자라는 병원 진단서야. 정신 나간 여자는 법적으로 재산에 손도 못 대. 남편이자 보호자인 내가 당장 이 여자 쇠창살 있는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 빵집 땅 싹 다 팔아버릴 거다. 최병철이 도끼 품은 눈으로 벌벌 떠는 윤정순을 뚫어지라 노려보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순이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아니야. 나는 머리 안 고장났어. 나는 안 미쳤어. 우리 민준이랑 매일 여기서 빵 굽고 꽃물 주면서 살 거야. 제발 나 좀 병원에 데려가지 마. 윤정순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박민준의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죠. 박민준이 윤정순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완벽하게 숨기며 최병철을 향해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아주머니 쪽으로 더 다가오면 진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아주머니는 이제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랑 털끝만큼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최병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다이얼을 거칠게 꾹꾹 누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장 경찰 부르고 하얀 사설 구급차 오라고 부를 거다. 미친 마누라는 정신병원 독방에 영원히 쳐넣고 이 비싼 빵집 건물은 내 이름으로 싹 다 바꿀 테니까 똑똑히 두고 봐라. 최병철이 전화기에 대고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러댔고 시어머니는 카운터 바닥에 떨어진 빵을 허겁지겁 주워 먹으며 박민준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하게 빛나던 윤정순의 빵집에 다시 한번 끔찍하고 어두운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었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하얀색 구급차와 경찰차가 카페 앞마당에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구급대원 2명이 하얀 들것을 바싹 들고 카페 안으로 거칠게 뛰어들어왔죠. 경찰관 2명도 허리춤에 손을 얹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며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최병철이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으로 주방 구석에 숨은 윤정순을 삿대질하며 목청껏 악을 썼어요. 경찰 아저씨, 저 미친 여자가 내 마누라인데 치매에 걸려서 사람을 막 물어뜯고 빵집 물건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뿐인 남편이고 진짜 보호자니까 당장 저 튼튼한 구급차에 태워서 정신병원 독방으로 데려가게 빨리 도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윤정순의 얇은 팔뚝을 양쪽에서 짐승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윤정순이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은 채로 2 다리를 마구 뻗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죠. 이거 당장 놔라. 나는 병원 절대 안 간다. 우리 민준이가 나를 평생 지켜준다고 했어. 박민준이 굵은 팔뚝으로 구급대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내며 윤정순을 자신의 등 뒤로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생사람 몸에 손을 대고 난리야.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여기서 다 죽을 줄 알아. 박민준이 2 주먹을 바위처럼 불끈 쥐고 호랑이처럼 무섭게 고함을 쳤어요. 경찰관이 박민준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으며 무전기를 입에 바싹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젊은 양반 당장 뒤로 물러나세요. 남편이 아픈 부인을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데려간다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가 길을 막고 행패입니까? 최병철이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윤정순의 이름이 적힌 낡은 치매 진단서를 경찰관의 코앞에 바싹 들이밀었죠. 그때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번쩍 들고 카페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남자가 가방 지퍼를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경찰관의 손에 단단히 쥐어주며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박민준 씨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최병철은 윤정순 아주머니의 보호자 자격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법정에서 남편 자격을 싹 다 뺐고 박민준 씨를 나라에서 인정하는 진짜 법정 보호자로 꽉 박아줬습니다. 남자가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나라의 판결문을 쫙 펼쳐서 최병철의 2 눈동자 앞에 들이밀었죠. 최병철이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서 미친 듯이 읽어내려가며 눈동자를 쉴 새 없이 불안하게 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 어떻게 내 마누라 보호자가 된다는 거야. 이거 다 내 놈들이 만든 가짜 서류니까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려. 최병철이 무거운 판결문을 구둣발 바닥에 집어 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마구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준이 바닥을 구르는 최병철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단단한 벽으로 쾅 소리나게 밀어붙이며 오르렁거렸어요. 아주머니가 병에 걸리자마자 짐 다 싸서 산속 쓰레기 땅에 내다 버리고 혼자 도망간 인간 쓰레기가 무슨 남편 자격이 있어. 내가 혹시라도 당신들이 나중에 또 찾아와서 아주머니 피 빨아먹을까봐 몇 달 전부터 서류랑 증거 싹 다 모아서 나라에다가 진짜 대리인으로 도장 쾅쾅 받아놨다. 이제 아주머니 빵집이랑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놈 마음대로 10원 한 장 못 건드려. 박민준이 뿜어내는 매서운 살기에 최병철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턱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서류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고는 구급대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밖으로 물러나라고 차갑게 지시했죠. 시어머니가 카운터 차가운 바닥에 넙죽 엎드려 통곡하며 경찰관의 바지가랑이를 2 앙상한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든든한 경찰 양반. 우리 억울한 아들이 평생 번 마누라 재산을 생판 남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소. 저 새파랗고 젊은 도둑놈이 우리 불쌍하고 아픈 며느리를 살살 꼬드겨서 돈다발을 아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납작한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 한 방울 없는 악어의 울음을 마구 짜냈어요. 박민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치며 양복 입은 남자에게 눈빛 신호를 아주 강하게 보냈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투명한 비닐봉투를 쑥 꺼내 경찰관 눈앞에 사진과 영수증 종이를 쫙 펼쳐서 보여주었죠. 저기 바닥에 엎드린 당신들 똑똑히 들어. 당신들이 윤정순 아주머니 이름으로 은행에서 몰래 돈 잔뜩 뽑아 도망가고 둘이서만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간 날짜 다 찍힌 사진이랑 통장 기록이야. 아주머니 머리 아픈 거 알자마자 전세금 싹 빼서 도망간 아주 나쁜 범죄가 다 들통났어. 남자가 사진 속 얼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찌르며 크고 또렷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최병철이 눈앞이 캄캄해진 듯 덥수룩한 이마를 짚고 다리에 힘이 푹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나는 미국 땅 근처에 간 적도 없고 윤정순이가 혼자 치매에 걸려서 지 발로 산속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최병철이 더럽게 떡진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쉴 새 없이 지어냈습니다. 경찰관이 사진 속 은행 현금 지급기 CCTV 화면과 짐 가방 싸서 도망치는 최병철의 뻔뻔한 얼굴을 아주 꼼꼼하게 맞대어 보며 미간을 팍 찌푸렸죠. 아픈 부인 빚더미에 버리고 돈만 쏙 빼돌려 도망간 증거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아픈 여자분을 억지로 구급차에 끌고 가려 한 것도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경찰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허리춤에서 은색 수갑을 번쩍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은 최병철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획 비틀어 꺾었습니다. 철컥하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최병철과 시어머니의 손목에 튼튼한 은색 수갑이 꽉 채워졌죠. 아, 경찰 아저씨. 이거 당장 안 풀어. 나 돈 훔쳐서 안 도망갔어. 이 망할 우리 엄마가 옆에서 자꾸 꼬드겨서 돈 가지고 도망친 거야. 최병철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며 곁에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도 양팔이 경찰관에게 꽉 꺾인 채 질질 끌려가며 짐승처럼 침을 튀기고 울부짖었어요. 이 천하에 쳐 죽일 나쁜 놈의 새끼야. 네가 쓸모없는 마누라 버리자고 길길이 날 띄워놓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덮어씌워. 정순아, 내 불쌍한 남편이랑 늙은 시어머니 차가운 감방 끌려가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볼 거야. 제발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줘라. 시어머니가 주방 구석에 웅크린 윤정순을 향해 콧물을 훌쩍거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의 눈과 귀를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빈틈없이 꽉 막아주며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저었죠. 아주머니, 저런 더러운 쓰레기들 목소리는 이제 평생 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머니 괴롭히는 저 악마 같은 사람들 얼굴 다시는 안 보이게 제가 평생 감옥에 싹 다 가둬버리겠습니다. 박민준이 윤정순의 바들바들 떨리는 등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윤정순이 박민준의 넓은 가슴팍에 고개를 푹 파묻고 그제야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크게 터뜨렸어요. 수갑을 찬 최병철과 시어머니가 길가에 세워진 경찰차 뒷좌석으로 더러운 짐짝처럼 거칠게
밀어 넣어지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카페 마당에서 구경하던 빵집 손님들이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보며 손뼉을 짝짝 치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죠. 그동안 윤정순을 컴컴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목을 조르던 최병철의 끔찍한 음모는 박민준의 철저한 방패 앞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밝은 조명이 켜진 법원 재판정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두꺼운 서류를 탁탁 치며 마이크에 입을 바싹 대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죠. 최병철은 아픈 아내 윤정순을 빚더미와 함께 버리고 도망간 아주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부인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은행 돈을 빼돌리고 아픈 사람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 죄도 아주 무겁습니다. 최병철을 차가운 감옥에 가두고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겠습니다. 판사가 나무망치를 쾅쾅쾅 3번 크게 내리치자 재판정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병철이 수갑을 찬 두 손으로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판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윤정순이 발바닥이라도 haz으면서 평생 종노릇 하겠습니다. 감옥 가면 저 진짜 죽습니다. 최병철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서류를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철문 밖으로 쌩하고 나가버렸어요. 박민준이 방청석 맨 뒷자리에 팔짱을 꽉 끼고 앉아 최병철의 비참한 꼴을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다가와 최병철의 양팔을 거칠게 비틀어 잡고 질질 끌고 나가자 최병철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만 넓은 재판정에 맴돌았죠. 재판정 밖 횡한 주차장에 낡고 찌그러진 회색 승합차 한 대가 매연을 푹푹 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돈 없는 노인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요양원 직원이 시어머니의 앙상한 팔목을 잡고 억지로 차에 밀어 넣었죠. 시어머니가 차 문짝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발버둥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갈 곳도 없는데 왜 이런 돼지우리 같은 차에 태워서 끌고 가냐. 며느리 빵집 가면 넓은 방에 따뜻한 밥이 산더미인데 내가 거기를 가야지.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납작한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 콧물을 마구 쏟아냈어요. 멀리서 교도소로 가는 파란색 버스에 오르던 최병철이 쇠창살 사이로 고개를 쑥 내밀고 시어머니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옆에서 꼬드겨서 나까지 이 차가운 감방에 끌려가게 생겼잖아. 평생 며느리 피나 빨아먹으려다가 우리 둘 다 길바닥에서 썩어 죽게 생겼어. 최병철이 이빨을 바득바득 갈며 버스 창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박민준이 주차장 한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의 끔찍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똑똑히 지켜보고는 아주 시원하게 콧방귀를 뀌었죠. 박민준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맑은 하늘을 한번 쳐다본 뒤 윤정순이 있는 따뜻한 빵집을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정순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악마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쇠창살과 낡은 요양원 안에 갇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빵집 마당에는 윤정순이 심어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윤정순의 치매 증상은 2년 전보다 훨씬 나빠져서 이제는 빵 반죽을 치대는 순서도 잊어버리고 오직 꽃에 물을 주는 일만 반복했어요. 윤정순이 하얀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초점 없는 눈으로 노란 해바라기 꽃을 한참 빤히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이 노란 꽃이 참 예쁘네.
우리 시어머니가 꽃 좋아하시는데 우리 병철이는 언제 집에 오려나. 해가 지면 배고프다고 소리칠 텐데 밥을 해야지. 윤정순이 쪼그려 앉아 마른 흙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기억 속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박민준이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갓 구운 따뜻한 단팥빵 한 바구니를 들고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법정 보호자로서 윤정순의 모든 재산과 빵집을 아주 완벽하게 지켜내고 아무도 윤정순을 괴롭히지 못하게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윤정순의 머릿속 지우개는 소중한 기억을 매일매일 조금씩 지워버렸지만 윤정순의 얼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윤정순이 흙 묻은 손을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준이 들고 온 빵 바구니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박민준이 윤정순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따뜻한 단팥빵을 반으로 예쁘게 갈라 윤정순의 입가에 쓱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꽃물 주느라 힘드셨을 텐데 달콤하고 고소한 빵 좀 드시고 하세요. 박민준이 이마에 흐른 윤정순의 땀방울을 하얀 손수건으로 조심조심 닦아주며 아주 다정하게 말했죠. 윤정순이 빵을 두 손으로 덥석 받아들고 입이 터져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 빵 진짜 꿀맛이네. 총각은 이름이 뭐야? 우리 집 마당에서 왜 이렇게 맛있는 빵을 줘? 윤정순이 입가에 까만 팥 앙금을 잔뜩 묻힌 채 박민준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정순은 이제 생명의 은인인 박민준의 이름 석자마저 새하얗게 잊어버렸죠. 하지만 박민준이 섭섭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껄껄껄 웃으며 윤정순의 어깨를 아주 따뜻하게 꽉 감싸 안았습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아주머니. 저는 평생 아주머니 옆에서 맛있는 빵 구워주고 예쁜 꽃밭 지켜주는 든든한 앞치마 총각입니다. 윤정순이 박민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경계심 하나 없이 맑게 웃더니 박민준의 구겨진 앞치마 깃을 두 손으로 반듯하게 펴주었어요. 앞치마 총각 참 착하네. 빵 맛있게 구워줘서 정말 고마워. 윤정순이 박민준의 넓은 등을 토닥거리며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종이장 같은 핏줄과 법적인 부부관계는 모두 끊어졌지만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진짜 가족은 아닐 것입니다. 20년의 헌신을 처참한 배신으로 갚은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에 갇혀 가장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과거 세댁 시절 베풀었던 작은 온정을 잊지 않고 기꺼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민준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록 정순 아주머니의 머릿속 지우개는 지난날의 아픔도 소중한 이름들도 조금씩 지워가고 있지만 그녀의 곁에는 절망의 시간을 찬란한 봄날로 바꾸어준 알치마 총각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베푼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은 언제든 기적 같은 메아리가 되어 나를 구원하러 돌아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